마을 지킴이 프로젝트 우리마을 환경업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마을 환경업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마음 챙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과 함께 마음 챙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집중하며 눈을 감습니다. 나의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잘하셨어요. 마음 챙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게 정리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말 환경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싶지만 제가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기 때문에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강무라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무리 친구 그리고 다른 친구들 준비됐나요? 우리마을 환경 지킬 준비됐으면 저와 함께 환경 프로그램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오늘은 우리마을 지킴이 프로젝트에서 우리 마을 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자,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국가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물 스트레스 국가? 물 스트레스 국가가 뭘까요? 친구들이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네요. 물 스트레스 국가가 무엇일까? 혹시 돈을 물쓰듯 쓰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나요? 강물 친구는 들어봤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들어봤죠? 돈을 물쓰듯 쓰다는 것은 돈을 펑펑 쓴다는 얘기인데 그럼 물이 펑펑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물 자원이 아주 풍부했어요. 그래서 돈을 물쓰듯 하다라는 말도 나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뚜루루 지금 보이는 차트는 2012년도에 OECD에서 발표한 차트입니다. OECD에서는 2050년의 환경을 전망하는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가 OECD 24개국 중에서 물 스트레스 수치가 몇 등일까요? 1등, 1위가 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빵빠레라도 울려야 되나요? 아니죠. 물 스트레스가 1위라는 것은 안 좋은 의미 같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물 스트레스 공식은 무엇일까요? 물 스트레스 공식은 총 물의 수요량 그리고 1년 동안 쓸 수 있는 수자원 계산을 하면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수자원분의 물의 총 수요량을 구하는 것이 바로 물 스트레스를 구하는 공식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고 많은 양의 수자원이 바다로 유출돼요. 그래서 물 사용량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지금 수준으로 계속 물을 쓰다가는 가뭄이 들게 되면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몇 년 전 실제로 강원도 지방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서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보급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1인당 물 사용량이 유럽 국가들보다 2배나 많다고 해요. 우리가 유럽 국가보다 물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 세계에서 수돗물 사용량이 4위랍니다. 4위가 될 정도로 많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대요. 왜 이렇게 많은 수돗물을 사용할까요? 선생님은 이 그림을 보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수도요금이 4번째로 저렴하기 때문일 수가 있겠죠. 수돗물이 싸니까 수돗물을 틀어놓은 채로 다른 일을 보거나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거나 물을 함부로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강무리 친구, 여러분들
지구의 70%가 물로 이루어졌지만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단 1% 뿐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엄청나게 소중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마을 인천의 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인천은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 아주 재밌는 사실을 조금 이따가 알려주도록 할게요. 이곳은 인천 최초의 상수도 시설인 송현 배수지 제수변실이라고 하는 곳이랍니다. 송현 배수지 제수변실은 1908년도에 완공되어서 1910년부터 인천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송현 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배수지, 제수변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야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요. 배수지라고 하는 것은 물을 나누는 저수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강 물을 가지고 와서 수도관을 연결해서 송현 배수지까지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담아두는 거죠. 제수변실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조절하는 수도꼭지가 있는 집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필요할 때 제수변실 안에 있는 밸브를 열어서 시내에 있는 가정 곳곳에 수돗물을 흘러보냈다. 언제? 1910년부터 엄청나게 오래된 수도시설이 되겠죠. 이렇게 수도시설에서 수돗물을 보내니까 근대식 상수도시설로 깨끗한 상수도의 사용이 시작됐고 우리가 가장 많이 걸리는 전염병이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해서 더러운 물, 지저분한 물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병이 많은데 이렇게 깨끗한 상수도로 수돗물을 보급하면서 물 위생에 굉장히 큰 진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20세기 들어서부터는 평균 수명이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 바로 수돗물이죠. 수돗물이라는 것은 수도관을 통해서 배급되는 물인데 그렇다면 수돗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지금 보이는 그림이 수돗물이 우리 가정까지 오게 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일단은 댐에서 혹은 강에서 물을 끌어와요. 어디까지? 취수장이라고 하는 곳까지 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취수정에서는 착수정에서는 취수장에서 보낸 물을 받아서 물의 흐름과 수량을 조절하죠. 그리고 약품 탱크인 온화지라고 하는 곳에서 작은 찌꺼기를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 약품을 섞어요. 응집지는 작은 찌꺼기를 약품과 반응시켜서 큰 찌꺼기로, 큰 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 천천히 저어주겠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친전물이라고 해서 찌꺼기가 바닥에 가라앉히고 맑은 물만 남는데 그 맑은 물을 여과지로 보냅니다. 여과지에서는 필터라는 것은 모래와 자글층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물을 걸러 보내고 이 물이 정수지에 모이게 됩니다. 정수지에 모인 물들은 송수관을 통해서 각 가정에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미추홀 찬물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제가 아까 재미있는 사실 있다고 얘기했죠? 바로 미추홀이라는 겁니다. 미추홀은 역사상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우리 고장의 이름이에요. 미추홀. 그런데 바로 미추홀의 뜻이 물의 고장이라는 뜻이랍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체계적인 수질 관리, 과학적인 시설 관리로 인천 각 지역에 깨끗한 물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미추홀 찬물이 되는 겁니다. 이곳은 미추홀 찬물 홍보관이에요.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있는 홍보관에서 우리가 물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치가 어디냐고요?
위치는 남동구 백범로에 있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관람이 가능한데 반드시 전화 예약 후 관람할 수가 있대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미추홀 찬물 홍보관 한번 둘러볼까요? 홍보관 내부 전시실에서는 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물이 어떻게 걸러지는지에 대한 그림들이 나타나 있고 수질 검사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기 유생이 있는지를 현미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 혹시 저 도구 본 적 있어요? 강무리 친구는 시골에서 본 적이 있다고 얘기하네요. 요즘에는 시골에서도 잘 볼 수 없는 펌프라고 하는 도구인데 이것은 예전에 상수도 시설이 없을 때 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상수도 체험도 해볼 수 있답니다. 시간 있는 친구들은 미추홀 찬물 홍보관을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3월 22일 무슨 날일까요? 우리 강무리 친구는 손을 번쩍 들어요. 뭐라고요? 세계 물의 날. 맞았어요. 세계 물의 날이 바로 3월 22일이랍니다. 그렇다면 세계 물의 날이 뭘까요?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가 너무 많고 물이 부족한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물이 부족해요. 우리 모두 물을 낭비하면 안 돼요를 알리기 위해서 유엔에서 지정한 날이 바로 세계 물의 날이고 3월 22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물을 아낄 수 있을까요? 세계 물의 날도 정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물을 아낄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물 자원을 아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수도, 물을 꼭 잠그거나 양치컵을 사용하고 설거지 함을 이용하고 빨래를 모으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가 손 설거지를 할 때 최대 345리터의 물을 소비한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수돗물을 켜놓고 그냥 씻기 때문에. 그런데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서 사용하면 74리터로 물을 절약할 수가 있대요.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면 더 많은 물을 절약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설거지 물을 아끼기 위해서는 설거지를 하기 전에 그릇에 묻은 기름을 미리 닦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기억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엄마가 만약 이 영상을 못 보신다면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혹은 어른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반 가정의 전체 물 사용량 중 약 4분의 1이 욕실에서 사용되고 있대요. 양변기 수조에 1.5리터 용량의 물병이나 벽돌을 물탱크 안에 넣으면 하루에 40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대변과 소변을 구분할 수 있는 절수 부속을 쓰면 또 67리터의 물이 절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샤워 시간을 1분만 줄여도 12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가 있대요. 적정한 용량의 세탁기. 세탁을 할 때 옷을 한 가지 넣고 빨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세탁물을 모아서 세탁을 하게 되면 깨끗하게 세탁을 할 수도 있고 물도 절약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헹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헹굼을 많이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헹굼은 한 번 추가할 때마다 50에서 100리터의 물이 낭비된다고 해요.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합성 세제 대신에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거나 음식, 국물을 남기지 않고 양치질을 할 때 양치컵을 사용하는 것, 샤워기를 절수형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한 번 사용한 물은 깨끗한 물은 다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로 물을 충분히 아낄 수 있답니다. 강무리 친구,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 무슨 그림일까요? 발자국이죠. 발자국인데, 물 묻은 발자국? 맞아요. 물의 사용량의 지표를 나타내는 물 발자국입니다. 물 발자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입고, 먹고, 팔고, 모든 생산하는 것을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물 발자국은 재료의 원료를 만들 때부터 제조, 유통, 사용, 폐기 전 과정에 필요한 물의 총량을 우리가 물 발자국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음식을 통해 매일 소비하는 평균 물 발자국은 5,000리터라고 해요. 예를 들면 바나나 1kg를 생산하는데 860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닭고기 1kg에 3,900리터, 커피는 1kg에 140리터, 빵은 1,400리터.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음식을 통해 소비하는 물만 해도 5,000리터의 물이 사용된다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제품별 물 발자국을 통해서 내가 사용하는 물의 발자국이 많은지 작은지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물 발자국 인증제라는 걸 해서 제품의 전 과정에 소모되는 물의 양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관련 정보를 제품에 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물 발자국 인증이라는 겁니다. 작년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곳에서 물 발자국 시범 사업을 통해서 10개의 제품에 물 발자국을 인증했다고 해요. 10개의 제품은 아무래도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물 전략 제품이 되겠죠? 환경부로부터 물 발자국 인증을 받은 대표 제품은 여명테크에서 나오는 절수형 양변기, 그리고 프리케어 정수기, 그 다음 비타500 등등의 제품이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 발자국 인증을 받은 게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후변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물과 기후변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후변화는 지구 물 순화의 변화를 일으켜 지역별로 홍수나 가뭄 같은 극한 자연현상을 유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 사용량을 줄이고 물 관리에 힘을 쏟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다 밝고 아름답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물 사용량을 줄이는 것, 우리가 오늘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어떤 투자?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마을 환경업 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때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퀴즈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역사상 최초로 등장하는 우리 고장 인천의 이름으로 물의 고장이라는 뜻의 인천 옛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쉽죠? 정답은 미추홀 맞았습니다. 잘했어요.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수질이 오염되고 먹을 물이 부족해지자 유엔이 3월 22일로 정한 날짜는 무엇일까요? 오늘 배운 내용이죠? 3월 22일이 무슨 날이었다?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는데 바로 세계 물의 날. 세계 물의 날이 없더라도 우리는 물 사용을 아끼고 물 관리에 힘써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